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24년간 잘 나가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징역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던 2020년 12월 15일을 전후해 청주 지역의 화제가 됐던 윤갑근 변호사. 그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인이 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370일간 구치소에서 수감자로 살아온 그가 이번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민들은 그가 겪은 그동안의 소회와 정계 입문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첫 사람 풍경 초대 손님으로 윤갑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석방되신 지 얼마 됐죠? 지난해 12월 15일 날 석방됐으니까요. 한 달 한 3일 정도 된. 한 달 3일? 예. 33일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향이 미원 어디신가요? 미원에서 한 8km 정도 더 들어가면 옥화대라는 동네가 있고요. 아이고, 경치 좋은 옥화대. 예, 옥화대에서 한 곡에 더 넘어가면 월룡이라는 동네가 월룡리,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났습니다. 그 다월자의 용룡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밤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낮에 점심 때 시골 표현으로 쓰면 세이 때쯤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서 용이 태어나신 건가요? 어떤가요? 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검찰의 검사가 됐었고 검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고위직까지 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뭐 개차에서 용났다는 표현은 가끔 듣지만 예. 제 자신이 뭐 용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격려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여 전에 예.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나 떠오른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3년 선고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들이라는 것은 우선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3년을 비워놨을 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순간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를 막 접어든 아들, 딸들은 어떤 처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절망감. 그리고 3년의 공백이 생긴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생이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3년의 공백이라는 것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복잡한 생각 속에서 남는 결론은 절망과 함께 회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슬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아픈 상처 자꾸 꼬집어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예. 라임 사태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라임 사태는 저의 사건과는 본질적 관련이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이제 라임이라는 펀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제 재판매가 안 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고요. 그러면 그게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라임 사태의 본류에 있는 그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들은 돈을 빼돌렸거나 배임을 해서 이게 이제 부실화됐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제 사건은 그거와 본질적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휩쓸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됐던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면, 무슨 상황이 터지면 항상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또 특히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여론을 잠재우거나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를 통해서 빨리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제 사건도 또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휩쓸려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직전에 야당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이제 법무부 검찰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정치적인 탄압이고 어떤 그 당시에 코너에 몰린 현 정권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타개책으로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지금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인데 둘이서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공수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그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명분을 우선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 당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정치인이 또 소재가 좋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전직 검찰 고위직이고 야당 정치인 출신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명분도 잡고 상황도 타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출마지가 네. 청주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상당구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차점으로 떨어지셨던가요? 예. 그 당시 표차가 한 3천여 표 차이 났었습니다. 예. 그럼 뭐 큰 표차 아니네요. 저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꼭 1년여를 네.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 자, 이 고검장 출신이 수인의 몸이 돼서 1년 넘도록 감옥에 있었다. 그 안에서 느끼신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큰 것은 뭐 아까 말씀 언뜻 하셨지만 절망감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여러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대략 어떤 것들이? 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절망감이 가장 큰 가슴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1년이라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고 거기도 사람을 또 부대끼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세상에서 지금까지와는 살아왔던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되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수감 생활을 하는 재수자들과 만나면서 짧지만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의 한도 들어봤고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들어봤고 또 그들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것도 들어봤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검사로서 어떻게 보면 양지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전혀 보지 못했고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세상을 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 억울함이 정말 억울함이냐. 옛날 같으면 그냥 변명이고 죄인들이 의례껏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같은 입장에서 저도 수감되어 있는 입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저런 건 정말 억울하겠구나. 저건 지금 현재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건 자연스럽게 제가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그럼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저런 변명이나 저런 호소, 하소연을 제대로 들으면서
억울함을 밝히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오히려 검사로서의 어떤 공명심이나 성과에 급급해서 무시했던 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반성 아닌 반성,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인생의 어떤 기준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간 검사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드셨겠죠. 예. 제가 뭐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그 중에 이제 저 특수사를 좀 오랜 기간 담당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대형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변명으로밖에 치부하지 못하는 편협된 그리고 편향된 그런 시각들이 있었구나. 억울한지 안 한지는 우선 뭐 그걸 밝히는 걸 떠나서 시각 자체가 그런 시각 자체가 일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큰 공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정치에 입문한 초보 정치인으로서 어떤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것이 저에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셔서 자유인이 되신 지가 이제 1개월, 예. 그 한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또 새롭게 느끼시는 생각은 어떠신 것들인가요? 1년여 동안 그 1.4평 정도의 공간 속에서 독방을 쓰셨습니까? 예. 독방에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 1.4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음식에 대한 선택권, 뭐 입출입에 대한 어떤 통제, 그리고 수면 시간에 대한 통제, 모든 것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찾아가서 볼 수 있고, 또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도 할 수 있고, 음식도 골라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왜 천부적 인권 중에 자유권이 들어가는지 실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국가 권력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엄격한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그 감옥이라고 할 때 그 옥자가 예. 개견변의 말씀원에 다시 개견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도록 양쪽에서 개가 지키는 거죠. 그죠?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글자를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거기서 힘든 것이 사실은 말이잖아요. 말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누구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차단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인데, 혹시 거기서 어떤 기록을 좀 많이 하셨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기록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거기 노트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노트에 이제 그때 필요한 어떤 떠오르는 팁들, 뭐 가장 기초적인 건 무슨 사자성어 중에서도 갑자기 확 의미가 와닿는 것들. 그리고 책을 보다 보면 이거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구절이다 하는 등 이런 메모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함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앞으로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짧게 메모한 것이 꽤 있습니다. 좀 미안한 질문인데 구속이 되시고 얼마 있다가 따님이 예. 자살을 시도했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되셨나요? 뭐 소위 흔히들 이제 천운이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구속되고 얼마 만이었습니까? 한 25일 정도,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예. 어떤 충격을 감내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기 전까지 계속 인터넷 편지를 썼었으니까요. 그러다 편지가 끊어지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나무까지 걸리면서 이 머리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어서 다치긴 많이 다쳤는데, 예. 지금은 뭐 정상 생활을 하는데, 일단 머리를 안 다쳤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뼈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치료가 돼서 정상 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예. 좀 어디 직장을 갖고 계신가요, 따님이? 지금 대학원 그 과정에서도 석사 학위를 작년 12월에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박사과정 입학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따님이 계시고 아드님도? 예, 딸 위가 이제 큰애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번에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이번에 전문의 시험을 1월달, 2월달에 2회에 걸쳐서 보고 그게 끝나면 바로 이제 군대 입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족은 4식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윤 변호사님이 그 재선거 지역에 출마를 결심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 입문을 하실 때 어떤 각오가 있으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런 고초를 겪은 뒤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재출마를 하시는 건지. 우선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을 보면 국가 체계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붕괴됐다. 특히 이제 사법 체계를 보면 검찰은 완전히 하수인이 됐고 완전히 개혁이 돼서 하수인이 됐고 법원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거의 국민을 사찰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런 국가 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이 낙하산 인사를 다른 야당이나 어떤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정권은 역대로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폐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자유롭게 살게 되고 편안해졌으면 뭐 익스큐스 할 수가 있는데 경제는 붕괴되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청소년들은 집 마련의 꿈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금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랐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정권이.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 청주 상황으로 놓고 보면 청주 상황의 어떤 시민들의 지금 생각이라고 할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정체돼 있다. 무능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너무 한계 상황을 노출하고 있다. 이걸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하고 우리 청주에서도 적어도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을 해서 좀 청주를 좀 선진국형 정치 지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그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더 어려우신가요? 그냥 엇물려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선거를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선거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만 놓으면 대통령 선거에 같이 묻혀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공천 문제로 돌아가면 대통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데 더 보탬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뭐냐. 그리고 지금처럼 지지율이 요동을 치는 상태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도 공천 문제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최근에 어떤 단결된 모습보다 약간 내홍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속에서 또 공천 문제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다면 이 전체적인 정권 교체,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승리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천 문제도 지금 맞서고 있는 분이 충청북도 지사도 했고 이선 의원도 했고 정우택 전 의원과 같이 물려 있는데 태학은 선후배관이시죠? 예, 정 전 의원님께서 10년 선배십니다. 10년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 전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신 뒤에 이제 하시게 돼서 보기에 따라서는 참 선후배간에 이 자웅을 겨루는구나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상당히 상대가 너무 강적 아닌가요? 경력이나 여러 가지 정치 입문, 정치 활동 기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저는 뭐 애송이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우택 전 의원님께서는 경력으로 보면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4선이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4선이시구나. 여러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자산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께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셔서 어떤 대통령 선거 승리하는데도 기여를 하시고 그럼으로써 충북의 큰 어른으로서 중앙 무대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시면 굉장히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공천 문제와를 이렇게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큰 역할과 연장선상에서 지금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대통령 선거를 총괄 지휘하시고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 어떤 지위를 가지시는 것이 좋은지 이런 대국적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욕심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일천한 정치 경험이나 어떤 청주의 정치 지형 뭐 이런 것들에 국한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경합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청주의 정치 1번지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두 분이 지금 경선을 벌이시게 되고 여하튼 보는 쪽에서들은 대단히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선배 검사, 먼저 검사를 했던 선배 검사로서 후배 검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은
부끄러운 모습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에게는 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검찰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도 많지만 고비고비마다 어떤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탱해 왔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의 검찰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고 과거 독재 정부 시절보다도 더 회개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들이 정말 처음 검사가 될 때 검사 선서를 하게 됩니다. 검사 선서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검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권과도 맞설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검찰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큰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좀 갚아나가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저의 힘을 100배, 1000배 더 이상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가지고 계신가요? 저 좌우명이라기까지보다는 이제 가훈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직분을 다하자. 직분을 다하자. 소명을 다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조금 좁혀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자기가 지켜야 될 의자가 비어 있으면 누군가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기다린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집에서 집을 비우고 안 들어오거나 어머니가 외출해서 늦게 들어오면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린다. 그 역할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그 의자를 기다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라는 자리를 비워놓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국민들은 검사가 언제 돌아올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직분을 다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동안 1년 전서부터 이거 1년여 동안에 상당히 회오리도 치고 여러 가지 본인으로선 순환도 겪으시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아껴주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많이 부족합니다. 미원면 원룡이라는 촌에서 태어나서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빼어나게 잘해서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향분들의 지원과 성원과 사랑 속에서 어찌되었든 고검장까지 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그런 사랑과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잘못되거나 옳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정말 뜨거운 매서운 책찍을 좀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면서 함께 이 청주 우리 제 고향을 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고 싶은 고향으로 만드는 데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괜찮은 고향에 촌놈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싶고요. 그런 평가가 저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니라 고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 3월 9일까지 이제 꼭 50일 남았습니다. 예. 그 짧은 기간 대단히 바쁘실 것으로 보고, 그 50일 뒤에 영광의 길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진솔한 말씀 들려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